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컴퓨터 기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컴퓨터 안에 사는 6부품을 만나봤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뇌, CPU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CPU는 우리말로 중앙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손톱만 한 칩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작은 칩이 컴퓨터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계산을 도맡아 처리합니다. 이 두뇌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키보드를 누르면 CPU가 그 입력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웹사이트를 하나 열면 그 안의 데이터를 CPU가 해석해서 화면에 그려줘요. 엑셀에서 수식을 걸면 답을 계산하는 것도 CPU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를 움직이는 것도 CPU가 매 순간 좌표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부품입니다. 그럼 이 CPU의 성능은 뭘로 결정될까요? 첫 번째 요소는 클럭 속도입니다. 클럭 속도는 CPU가 1초에 몇 번이나 연산을 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단위는 기가헤르츠를 씁니다. 예를 들어 3.5 기가헤르츠라고 하면 1초에 35억 번 연산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수십억 번 계산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기가헤르츠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빠른 거 아니냐고요? 같은 세대, 같은 제조사의 CPU끼리 비교할 때는 맞습니다. 숫자 높은 쪽이 빨라요. 그런데 세대가 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신 세대 3.0 기가헤르츠 CPU가 구형 4.0 기가헤르츠 CPU보다 오히려 빠른 경우가 흔해요. 한 번의 사이클에서 처리하는 일의 양 자체가 세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능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코어 수입니다. 코어는 CPU 안에 들어있는 독립적인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CPU를 요리사에 비유했었죠. 요리사가 한 명이면 한 번에 요리 하나밖에 못 만들지만 8명이면 8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잖아요. 코어가 바로 그 요리사예요. 요즘 나오는 CPU는 보통 4개에서 16개 코어를 가지고 있고 서버용은 64개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코어가 많다고 항상 빠른 건 아니에요. 요리 하나를 요리사 8명이 동시에 달라붙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 코어를 동시에 쓰려면 애초에 그렇게 나눠서 일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프로그램은 멀티코어를 잘 활용해요. 반면 단순한 프로그램은 코어 하나만 집중적으로 붙잡고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코어는 그냥 놀고 있는 거죠. CPU 사양을 보면 8개 코어, 16개 스레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스레드가 뭘까요? 인텔에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코어 하나가 마치 2개인 것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8개 코어, 16개 스레드라고 하면 실제 코어는 8개인데 논리적으로는 16개처럼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리사 한 명이 양손을 잘 쓰는 셈이죠. AMD에서는 같은 기술을 SMT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CPU 이름을 읽어볼게요. PC용 CPU는 주로 인텔과 AMD가 만들고 노트북이나 모바일용은 애플과 퀄컴이 만듭니다. 이름에 붙은 숫자와 글자에는 다 뜻이 있어요. 인텔의 코어 i7 13700K를 예로 들어볼게요. 앞에 i7은 등급입니다. i3보다 i5, 그보다 i7, 그 위가 i9 순서로 높아져요. 그 다음 숫자는 세대, 그 다음은 세부 모델 번호, 그리고 맨 뒤에 붙은 K는 속도를 기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AMD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라이젠 7 7800X3D를 볼까요? 라이젠 7이 등급이에요. 인텔처럼 3, 5, 7, 9 순서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숫자는 7000번대 세대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모델 번호예요. 맨 뒤에 X3D는 게임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특수 기술이 들어간 모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매장에서 인텔 13세대 i5라고 적힌 걸 보면 아, 중간 등급의 비교적 최신 CPU구나 하고 읽어낼 수 있어요.
점원 말에 휘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CPU를 사야 할까요? 웹서핑, 문서 작성, 영상 시청 같은 일상적인 작업이라면 i5급이나 라이젠 5면 충분합니다. 영상 편집이나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i7이나 라이젠 7이 편하고요. 3D 렌더링이나 AI 학습처럼 무거운 작업이라면 i9이나 라이젠 9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i7이니까 무조건 좋겠지 하면 안 됩니다. 5년 전 i7보다 최신 i5가 더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 등급뿐 아니라 세대를 꼭 같이 확인하세요.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이 아직 좀 작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취소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CPU는 컴퓨터의 두뇌였고 성능을 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클럭 속도, 1초에 몇 번 일하는가. 둘째, 코어 수, 일꾼이 몇 명인가. 셋째, 등급과 세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기. 이 세 가지면 CPU는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CPU의 단짝 파트너, 램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PU가 요리사라면 램은 조리대라고 했죠. 그 작업대 이야기 다음 편에서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